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확통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줄 사이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n이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확률을 구해달라.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판별식 D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습니까? 이 부분이 허근이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럼 N제곱이 어떻게 해주면 16이 될까요? 나오는 숫자 N이라는 것은 1, 2, 3, 4, 4, 16 해주면 결과 같으니까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 사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6가지 중에 3가지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D 살펴가는 간단한 문제니까 1번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번입니다. 여학생 2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을 수록하라.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 할 때 풀이 원리는 묶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편 먼저 나열한다 라는 이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먼저 남학생 5명을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학생 5명을 원탁에 이렇게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원탁에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게 이제 공식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틈이 생깁니다. 틈이 5개의 틈이 생기는데 이런 5개의 틈에 여학생들이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여학생 들어가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 4가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여학생끼리 이웃할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4팩토리얼이 4, 3, 2, 1 이렇게 곱하기 하고 이것에 5 곱하기 4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24 이렇게 되는 곳에다가 20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결과는 480 해서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에 이 문제의 핵심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한다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렇게 되는 게 풀이 원리가 되는데 자, 이제 묶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큰일 납니다. 그 원리가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원리 자체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그냥 말장난식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경우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풀이 원리 잘 기억하셔서 실수 없이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합니다.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A, A, B, B. 야, 여기 2개씩 겹치는 게 중요하네요.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게 또 나왔는데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같은 문자 총리 이렇게 2개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죠? 자, 이 부분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좀 풀이 원리대로 풀어라 그러는데 이제 2개에 대해서 좀 힘겨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체에서 6건을 빼는 그런 형태를 한번 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가지수를 한번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요. 전체 가지수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의 문자에 나열이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고 같은 문자 A가 2개 있고 이 B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 5, 4, 3, 2 이렇게 처리돼서 2팩, 2팩 이렇게 나눈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소거되면 되겠고 되셨죠? 자, 6, 3, 18에다가 2, 5, 10이니까 10 곱하기 해서 이제 180 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가 이웃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웃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가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합의 합집합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좀 처리해야 되는데 A가 이웃하는 가지수는 A만 이렇게 묶여지면 되니까 문자는 이제 5개가 되겠고 5개를 적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B가 2개가 이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거가 되겠습니다. 5, 4, 3, 2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0에 60 처리해주면 되겠고 B가 이웃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처리. 그러면은
5, 4, 3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똑같이 6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 B 모두 다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문자 개수가 4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지수가 24가지 이렇게 됩니까? 24가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거 제가 이제 왜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 지금 이제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A가 이웃할 때, B가 이웃할 때, 근데 빼게 되게 되면 둘 다 이웃하는 경우 이제 2번 빼게 되는 거니까 이거 다시 24를 이렇게 더하게 하는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24에서 24를 빼게 되는 거니까 이곳이 이제 96이 되는 것 같죠? 그럼 180에서 이제 96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 4가 되겠고, 그 다음엔 7이니까 84가 되는 건가요? 됐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 84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문자가 2개 되니까. 그나마 지금 이번은 이제 여사건 형태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문자 개수가 딸랑이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자 개수가 또 더 늘어나게 되면 여사건 형태로 빼는 것은 애초부터 또 생각할 수도 없어요. 됐습니까? 이웃하지 않는다. 2번 문제 풀이에서는 원래 이제 바른 원리 형태로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문자 A, B 2개라서 그런데 이제 좀 특징이 여기 이웃하는 것이 달랑 2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여사건 개념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표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또 다른 방법이 원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로 하게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웃하는 좀 이제 상대방 먼저 나열한 다음에 CD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이곳에 A를 나열할 때 이제 틈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다 집어넣었을 때 넣은 모양이 자, 이제 2군데 들어가는 거는 뭐 3군데 중에서 뭐 2군데를 선택해서 나열했어요라고 했을 때 뭐 C, A, D, A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이렇게 선택해서 C, A, A가 이제 겹치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A를 더 쓰면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때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나머지 문자 B를 대입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곳에다가 이제 B를 이제 먼저 대입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위의 경우는 이렇게 5군데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나머지 4군데 중에서 하나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CD를 먼저 나열하는 거니까 2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또 3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개의 틈에서 이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뭐 60가지 뭐 이런 식의 가지수를 구하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 CD 나열을 하는 거 있겠고 3군데 중에서 하나를 또 찾아 들어가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4군데 중에서 또 이렇게 한 군데를 또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B를 나열하면 이곳에는 한 곳은 이제 반드시 나열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거 24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84가지를 구해가는 게 요거에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가지를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위의 쪽도 그나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여사건을 풀어가는 그런 방법도 보여드렸고 자, 2가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 사실은 권장사항이 아래쪽 겁니다. 여사건 개념보다는 이제 특별한 경우라서 여사건 경우를 한 번은 좀 보여드렸는데 여사건보다는 여기 상대방 이렇게 먼저 나열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원소 개수가 늘어났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이항 정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6번 중에서 R번을 선택한다. x제곱이 R번을 선택하게 되면 x분의 2는 자, 6-R번이 선택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6 컨비네이션 R 되겠고 자, 개수는 6-R제곱 처리되겠고 x의 2R에 마이너스 R-6 이렇게 처리됩니까? 플러스 R이 되겠죠. 부호가 바뀌어서 자, 이쪽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이 이제
x의 지수가 되는데 3-6 이 부분은 이제 세제곱이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뭐 r 값이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자, 이곳이 선택하고 선택해서 x 살피는데 3제곱 되려면 당연히 세 번이라는 것을 좀 금방 좀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자, 2의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3을 대입한 거니까 자, 이 부분이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6 컨비네이션 3이면 6, 5, 4 돼서 3, 2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20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 곱하기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답 나와라 160 해서 처리를 하면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습니다. 일반항 형태 만들어서 특히 이제 이거 좀 정리해서 지수 부분 처리해서 과연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R 값이 몇 번이냐 이걸 선택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 나오니까 자신감 갖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이 앞면이 5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주사위 눈이 최소 몇 번 나와야 되겠습니까? 5번은 나와야 동전을 5번 던지겠고, 5가 나와야 던지겠고, 그래야 이제 앞면이 5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5라는 눈이 나올 수도 있고, 6이라는 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라는 눈이 나온다는 것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동전을 5번 던집니다. 5번 중에서 5번 전부 다 뭐 앞면이 나와라. 그럼 2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6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고요. 6번 중에서 5번 나와라. 그럼 2분의 1에 5제곱에 또 옆에 2분의 1이 돼. 그냥 6제곱 한번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6분의 1 공통이 있겠고,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몇 제곱? 5제곱이 공통인가요? 6제곱을 꺼낼까요? 5제곱이 공통이죠. 2분의 1이 5제곱 공통. 자, 그럼 이것이 1이 있고, 이것은 6 컨비네이션 오니까 6 곱하기 또 2분의 1 이렇게 하나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이 계산이 얼마가 되죠? 4가 됩니까? 됐습니까?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5제곱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니까 여기가 그럼 세제곱 8이 되니까 48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분모 48 처리해주니까 48분의 1이 답인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달아서 일어나는, 잇따라서 일어나는 일, 뭐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뭐 확률의 그냥 곱셈 정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일단은 5라는 눈이 나오고 6이라는 눈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으면 문제에서 동전을 5번 던진다. 또 눈의 수만큼 던지니까 5번 던지겠습니다. 근데 앞면이 5번 모두 다 앞면 6번 중에 5번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저 처리 과정을 따라서 풀 수 있겠습니다. 6번 함께합니다. 그림과 같이 파란 전구, 노란 전구, 빨간 전구가 나란히 배열되어서 점등한다. 같은 색 전구들은 왼쪽부터 차례로 켜진다. 차례로 켜진다. 켜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만약에 전구에 불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에 하나 들어올 때 안 들어올 때도 있겠군요. 안 들어올 때, 하나 들어올 때, 2개 들어올 때, 3개 들어올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2개가 들어왔을 때 켜져 있는 부분들이 순서가 막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 있는 2개만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쪽도 안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 하나 들어올 때 2개 들어올 때 자,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따지면 4가지, 3가지, 3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자, 이걸 쭉 다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36가지가 되는데 자, 전부 다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빼면 35가지 이런 형태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좀 시험 장소에서 생각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왼쪽부터 켜진다는 것은 문장을 읽었으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요, 전구에 불이 하나 들어올 때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하나 들어올 때 1, 0, 0, 0, 1, 0 그다음에 0, 0, 1
됐습니까? 두 개 들어오게 된다면 200. 그다음에 또 이제 두 개짜리가 뭐지? 기준 파란 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10. 그다음엔 101. 이제 안 들어올 때 020이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는 0, 다음 11에 002 이렇게 논리 순서 들어가면 되죠. 자, 그다음에 뭐 세 개 들어올 때는 300. 그다음에 210, 201 되겠고. 두 개 들어오는 게 끝났나요? 그러면 120, 1 11, 102 뭐 이렇게 되나요? 와우. 그다음에 02 이거 이렇게 많죠? 01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맞나요? 둘, 넷, 여섯, 여덟 순서가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됐죠? 오호. 그러면 이런 걸 뭐 누적해서 세 개, 둘, 넷,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 현재 8개. 와우. 아직도 멀었군요. 그럼 전구가 그러면 이제 4개짜리 해주면 되겠습니까? 4는 없죠? 310 되겠고 301이 있겠고 3개 끝났고 2개 끝났고 그 다음에 2개 1개 1개 2개 그 다음에 없고 2개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개 2개 3개니까 1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2가 있겠고 됐죠? 그러면 안 들어올 땐 2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순서대로 맞게 한 것 같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전구가 이제 지금 이게 5개짜리, 전구 6개짜리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4개짜리 한 거죠? 전구 5개짜리 하면 3, 2, 0이 있겠고, 그 다음에 3, 1, 1이 있겠고, 그럼 3개짜리 다 끝난 거죠? 3, 0 이거 있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3개짜리 끝났고, 2개, 그 다음에 3개를 줘야 되니까 2, 1이 있겠고, 1, 2가 있겠고, 됐습니까? 그럼 하나 되면 둘,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거 개수를 세놓을까요? 둘, 넷, 여섯, 8개가 되겠고, 둘, 넷, 6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 2, 1이 되겠고, 3, 1, 2가 있겠고, 2, 2, 2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3, 2, 2 전부 다 들어온 게 있겠고. 합쳐서 4가지. 됐습니까? 18가지. 위에는 또 얼마였나? 9에다가 17가지 이렇게 되나요? 합쳐서 또 35가지. 이렇게 일일이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와, 야, 위에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35 구해놓고 밑에 구해보니까 와, 역시 아이디어로 풀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제시해준 아이디어 차례대로 켜지는 거니까 뭐 아예 안 들어오거나 하나 들어올 때 2개 들어올 때, 3개 들어올 때, 뭐 이런 거지. 뭐 2개 들어왔을 때 뭐 순서가 막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다양하게 있는 거 아니니까 위에 개수에 전개 들어왔을 때 방법이 이렇게 전체 4가지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처리해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11의 9제곱이 100의짜리, 12자리, 1의짜리 숫자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그 숫자들을 좀 더하게 해달라. 11의 9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우와, 11을 9번 곱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10 더하기 1의 9제곱이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9 컨비네이션 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의 9제곱은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은 9 컨비네이션 1, 10의 1제곱, 1의 9, 8제곱.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9 컨비네이션 2 되겠고, 10의 제곱. 그 다음엔요 9 컨비네이션 3, 1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겠습니다. 땡땡땡. 자, 근데요 요 부분은 이제 1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 곱하기 10이니까 9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되죠? 9 컨비네이션이니까 9, 8에다가 2를 나누니까 4, 9, 36에다가 그럼 36, 0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그 다음은 계산하기 또 뭐 하더라도 똥똥똥 10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12자리부터 전부 0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후 과정은 자, 여기 100의 자리까지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눠 떨어지는 건 개념이니까 자, 100의 자리까지 숫자는 이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수는 잘 몰라도 여기에 이제 보니까 691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짬배는 그럼 이제 숫자를 뭐 더하기 하라니까 이제 16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자, 그나마 좀 이제 다행입니다. 숫자 자체가 뭐 이렇게 지수가 큰 게 아니니까. 자, 요렇게 살핀다. 요거 하나 중요한 거겠고.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 전개 해서
전개해 갔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배기 자리가 생기겠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제 배기 자리 부분이 이제 입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재집합 보더라도 맨 처음 부분에 자 접근하는 아이디어만 좀 잘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딸기맛 사탕 3개, 포도맛 사탕 4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단 사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억울하지만 자 이게 이제 같은 종류의 딸기 맛이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딸기 맛 2개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2개가 되는 거지. 뭐 딸기 맛 종류도 뭐 단 정도가 다른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3사람이 가지고 있는 딸기 맛 사탕 개수를 A, B, C라고 해주면 요거를 다 더하게 해주면 3개가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수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포도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 했을 때 그 결과가 4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0대도 된다는 얘기니까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까지 전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조합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문제 형태로 딱 귀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서로 다른 3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다.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깔끔깔끔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하게 해주면 6의 마이너스를 해서 5 콤비네이션 3 처리가 되겠고 7에 6 콤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5 콤비네이션 2, 6 콤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10이 되겠고 이건 얼마가 되나요? 3, 5, 15 이렇게 처리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150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 나왔는데 자,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딸기 맛, 같은 종류의 포도맛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개수를 2개를 받았다 할 때 그 개수 2개가 중요한 거죠. 2개의 종류 자체가 뭐 2가지 경우, 뭐 3가지 경우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사람이 받은 개수의 합이 3, 개수의 합이 4 이렇게 해서 의미 아닌 정수 안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중복조합의 이론하고 매첩시켜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B를 해주면 전체가 됐고 교집합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을 뚝 잘라서 한쪽 A 주고 한쪽 B 주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또 표현이 됐네요. 오호,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다 나눠놨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원소가 몇 개씩 있어야 되겠습니다. 3개씩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2개, 4개, 4개, 2개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집합, B집합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뭐 자, A집합에 그래서 6개 중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골라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가령 뭐 1, 2, 3 이렇게 골라다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원소 4, 5, 6이 B집합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아니라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3팩토리얼 이렇게 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런 형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20에다가 6을 곱하게 되니까 그러면 120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렇군요.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잘 처리해 가니까 문제가 또 그리 또 어렵지 않게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대집합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집합이 이제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에서 아하, 3개씩 쪼개 놓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2덩어리로 쪼갠다 이거가 됐는데 역함수 존재라는 조건까지 되려니까 1대1 대응을 떠올려야 되겠고 그렇다면 3개 이러면 뚝 잘라서 3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재미있는 표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처리해 가는지 꼼꼼하게 잘 점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 모든 순서쌍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했을 때 자, 곱이 0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방정식 대에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에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 구해가는 거니까 3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가시수 뭐 이런 형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자, 근데요 0이 될 확률 와, 0 되는 경우는요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 이게 또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가지수가 무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반대되는 경우를 해야 되죠. 자, A, B, C 곱하기 해주면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형태 반대되는 경우. 그럼 전체에서 빼기 형태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최소 A, B, C들은 이제 하나씩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식이 좀 바뀌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있고 10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 요 녀석들이 1은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미리 1을 주어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형태 좀 치환 개념을 보게 되면 7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7개를 선택해야 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여사건을 이용한 큰 틀은 여사건 그리고 이제 중복조합의 그 부분을 적용한 이런 형태 표현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일단은 좀 고쳐가게 되면요 13에 12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10에 9 컨비네이션 7이니까 2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 마이너스 되겠고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죠? 12 곱하기 12를 이제 나누면 6 되겠고 12 곱하기 11 하면 되겠고 그러면 9 곱하기 8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약분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3 이렇게 남겠고 2 남은 것도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빼기 11분의 6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11분의 5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답은 좀 구했는데 자, 아이디어 부분적인 측면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이렇게 주어진 부분은 중복조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확률을 구해가는데 이 부분이 이게 좀 재밌는 거죠. 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A합, B합, C의 집합 개념 보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계산하면 말이 아니죠.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경우 생각해서 큰 틀에서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 확률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때 이제 0이 된다는 얘기는 또 중복조합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렇게 식을 변해가는 이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론들을 깔끔하게 좀 적용시켜놓은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중복조합과 관련된 개념 정리하는 문제로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A 집합이 0, 1, 2, 3, 4, 5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에서 A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가 조건은요,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르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지역에 있는 결과도 달라져야 되겠다. 무슨 뜻입니까?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조건이 하나만인 게 아니고요. 다음 조건도 있습니다. 숫자의 합이 5가 되게 되면 치역에서 나온 숫자의 합도 5가 돼야 되겠다. 근데요, 잘 살펴보게 되면요, 0, 5, 1, 4, 2, 3 이렇게 전부 다 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0하고 1 이런 숫자, 5 이런 숫자들은 또 이제 둘이 이제 규칙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도 또 이제 규칙이 돼야 되니까 이쪽도 0, 5, 그 다음에 1, 4, 2, 3. 뭐 대응이 이런 종류로 가거나 이런 종류로 가거나 뭐 이런 종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도 역시 1, 4 역시 마찬가지고 종류별로 가는데 물론 이제 겹치면 안 되죠. 1대1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호호. 자, 그 다음 이제 물론 이제 2, 3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규칙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전반적인 규칙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좀 알아볼까요? 자, 0, 5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대응돼야 되겠다. 자, 세 가지 중에서 어딘가 하나에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0, 5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치면은 그러면 0이 0이고 5가 5라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순서를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4는 그럼 어디가 될까요? 이미 0, 5가 0 쪽에 선택됐다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자, 순서 바꾸고. 됐습니까? 그럼 2, 3이 갈 곳은 이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리 바꾸는 건 있으니까 두 가지. 해서 이제 곱하기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호호, 재미납니다. 그럼 6 곱하기 4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의 가지수는 얼마인가요? 6, 8이 48? 48까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규칙에 대한 메모를 정확하게 잘 해서 문제에 좀 적용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 재미난 규칙입니다. 자, 더하기에서 5가 되면 나온 결과도 5가 되겠다. 그러니까 0, 5, 1, 4, 2, 3이 이렇게
둘이 이제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나온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쪽에 나오게 되면 때 다시 일사 부분을 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가지수가 줄는 거죠. 이런 형태. 두 번째 항목 적용할 때 조금만 주의하면 전체적인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이 뭡니까? 교집합을 구했을 때 교집합이 없는 이제 공집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확률과 조건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해달라. 근데 지금 식을 써야 되는데 A 확률은 뭐 4분의 1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을 써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 조건부 확률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A의 여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상황에서 자 B하고 A의 여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요 지금 A, B가 배반 사건이란 이거를 요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 A의 여집합은 그대로 돼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죠? A의 여집합하고 B하고 교집합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그대로 PB 이론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A의 여집합이 A의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확률은 모르니까 PB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이 부분이 9분의 4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PB 확률이 나오는 거죠. 9분의 4 곱하기 4분의 3 해서 3분의 1 B 확률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최종 구할 확률로 가면 되겠습니다. PA, 자,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자, 그럼 계산하기는 이제 B의 여집합, 자, 그 다음에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역시 B의 여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은 PA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확률이 3분의 1이었으니 여집합 확률이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A 확률이 아까 어떻게 나왔죠? 4분의 1 나왔죠? 4분의 1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자, 8분의 3 해서 최종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뭐 그냥 조건부 확률 수식 연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식들이 자 이렇게 된 것들은 이제 이렇게 고쳐가는 이런 부분들만 하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요 배반 사건이라는 요 특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이렇게 되고 호호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난 규칙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정의 형태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 이제 빠뜨리지 않고 이제 배반 사건 이런 정의들을 잘 적용해서 푸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셈과 수원고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원형 탁자에 똑같은 의자 6개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임의로 앉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은 각각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빈 의자가 놓이도록 앉을 확률을 구해달라. 조건이 좀 붙어있네요. 자, 전체가 나열되게 되면 학생 4명이 나열되는데 자 그러면은 4명의 학생과 그 다음에 같은 의자 2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나열하는 것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탁에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6개를 뭐 나열한다 생각하면 5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의자 2개가 같은 거니까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자, 5, 4, 3, 2 지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20에 60까지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나열해야 될 모양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남학생하고 여학생은 이제 이웃해야 되니까 이제 묶어서 이제 2명씩 이렇게 좀 짝을 지어주면 되는데 이 둘이 또 뭐 하게 되면 안 되죠?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의자가 놓인다는 건 이웃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뭐죠? 이웃하면 안 된다. 상대방 먼저 나열이니까 의자를 이렇게 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좀 배치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의자도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뭐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가질수는 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는 있겠죠. 그 다음 여자들 사이에서 또 자리 바꾸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가질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확률은 60분의 4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4로 약분되면 4, 1, 4, 4, 5, 20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확률은 15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에 의해서 아주 좀 생각보다 가지수가 팍 줄어들게 나오는데요.
자, 전체 가지수는 뭐 그냥 나열한다면 5팩인데 의자가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거니까 같은 문자가 있는 나열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 6개를 나열한다 5팩토리얼. 근데 의자 두 개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자,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자, 남자 덩어리와 여자 덩어리 이웃한 둘은 이제 각각 이웃하니까 이제 덩어리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의자가 있으니까 상대방 먼저 나열인 의자에 나열하고 그 다음에 남자 덩어리 여자 덩어리를 나열한다. 근데요 이 부분이 의자가 같고 원순이기 때문에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자체 내에서 남자 여자가 자리 바꾸는 가지수 이렇게 구해가는데요. 됐습니까? 자, 조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적용해 가느냐. 이제 한 가지만 빠뜨리게 되면 이제 답에서 팍팍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원소가 주어지게 되면 커져가게 되면 나온 결과는 점점 더 커져가라.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바로 뭐죠? 중복 조합이죠. 같은 거니까 이제 중복 조합되는 그런 형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큰 숫자에 큰 숫자를 대응시키면 되는데 같은 숫자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동으로 순서가 결정되니까 순서가 없는 개념이니까 조합.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의 대표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가지수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우샤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 지금 1이 가서 대응되고 2가 가서 대응돼야 되고 하니까 대응될 숫자 몇 개가 필요하죠? 5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이렇게 쫙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전체 가지수 구해놨고요. 근데 이제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된다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만약에 이제 대응해서 이쪽에 치역에 6, 7, 8, 9 되는데 숫자는 우리가 2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2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하, 4개 중에서 2개를 좀 선택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쪽에 있는 숫자에서 열심히 여기에 대응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2개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되죠? 대응될 숫자 5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 전부 6에 대응되고 전부 7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2가지를 뭐 해야 되죠?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전체적인 계산식을 보게 되면 4H5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열심히 대응을 시키는데 자, 조건이 어긋나는 걸 빼달라. 됐습니까? 자, 9에서 8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고요. 4 컨비네이션이는 그냥 4 컨비네이션 일단 쓸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7에 6 컨비네이션 5 처리되고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8 컨비네이션 3이니까 8, 7, 6 했으니까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 1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약분하지 말고 8, 7 이렇게 처리할까요? 됐습니다. 여기는 4 컨비네이션 2니까 그럼 얼마죠? 4, 3에 2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이건 뭐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여기는 6-2니까 4 써야 되는데 4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곳이 4가 된다는 얘기는 약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고 2가 남는 때 이렇게 또 약분되는 거니까 답은 뭐 이렇게 7분의 3 처리됩니까? 자, 계산이 7분의 3으로 귀결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인데 이걸 확률하고 연결시켜가면서 조건이 있는 거를 좀 잘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복 조합이라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함수에서 이쪽에 있는 숫자들에서 선택을 하는데 나온 숫자를 또 선택해도 된다. 그래서 중복해서 선택하는 가지수, 중복 조합.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해당 치역에 될 원소를 골라놓고 그곳에 대응을 시키는데 자, 전부 2로 가거나 전부 7로 되는 대응 가지수 이런 걸 좀 빼주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곱 형태로 분자 처리 됐죠? 조건을 어떻게 처리해 갔는지 이게 이제 녹아 있는 문제니까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점검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들이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는 형태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AB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명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한다. 세 번째 시행에서 한 명의 승자가 결정되었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한 명의 승자가 한 명도 없을 확률을 구해달라. 세 번째 시행에서 결정되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데 두 번째 시행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겨야 된다.
라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세 번째에서 결정된다는 것 자체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로로 해서 되는지 그 경로를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하고 난 결과 명수를 좀 해야 되겠죠. 첫 번째에서 아무 승부도 안 나서 3명이 여전히 유지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게임이 세 번째 유지됐다가 여기서 이제 최종 한 명이 딱 승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차곡차곡을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에서 승부가 안 나.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한 명이 결정되면 안 되는 거죠. 자, 한 명이 탈락해.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한 명이 이렇게 되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로는 첫 번째 승부 안 나는 경우는 없겠죠? 안 나고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서 승부가 나긴 나는데 한 명이 탈락해. 두 번째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안 되니까 무승부돼.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여지 유지되다가 세 번째에서 게임이 끝나.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어쨌든 승부를 세 번째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결과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시행에서 승자가 한 명도 없다. 승자가 없는 경우가 자, 이런 경우죠. 2명에서 2명 그대로 유지되고 3명에서 3명 유지되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A 확률, B 확률, C 확률 구한 이 전체 세 번째 승자가 될 때 결정되는 이런 상황 중에서 A 경로하고 C 경로 이런 형태의 확률을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는 거니까 2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승부가 되는 경우를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명이 모두 똑같은 가지수, 전부 바위, 보 나누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가위도 한번 내고, 바위도 한번 내고, 보도 내고, 이게 이제 골고루 내면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사람이 가위바위보 중에 낼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되겠고,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또 2가지, 나머지 사람이 1가지 이렇게 내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 종류가 나와서 또 비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수가 얼마 되죠? 이것이 6에다가, 그러니까, 37분의 9, 이거 37이라뇨. 이거 지금 계산하고 지금 뭐 정신이 없으니까. 27분의 9가지가 되니까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승리하는 경우 확률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 27가지 중에서 한 명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승리할까요?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사람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3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 이제 한 명 선택하는 건 이제 한 명이 탈락하는 거니까 탈락할 사람은 이제 고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탈락한 사람이 지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되겠습니까? 가위바위보, 가위 내서 나머지 두 사람이 바위를 내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가위 내서 질 수도 있고 바위 내서 질 수도 있고 보 내서 질 수도 있으니까 3가지. 역시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또 미리 계산을 해야 될까? 이제 2명이 게임할 때 2명이 게임을 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3명이 승부를 내는 경우도 해야 되겠습니다. 와우.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겠군요. 3명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한 명이 결정돼야 되는 이런 가지수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27이 되겠고요. 전체 가지수. 한 명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3 콤비네이션 1 이렇게 되니까 뭐 3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겼을까요? 가윈에서 이길 수도 있고, 이게 또 3가지. 야, 그럼 이것도 확률이 3분의 1이네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2명이 있을 때 승부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가지수는 9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겼을까요? 이렇게 좀 되니까 어떤 방법? 3가지로 이겼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자, 9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확률이 됩니까? 확률이 좀 이렇게 얻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최고적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A 경로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 경로의 확률은 자, 처음에 이제 무승부 3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무승부 3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부가 딱 나야 되는데 세 번째 승부가 딱 나는 경우는 또 3분의 1. 와우. 이렇게 돼서 2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B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B 경로는 첫 번째 무승부 3분의 1. 자, 두 번째는 2명이 승리고 1명이 탈락하는 이 확률이었죠? 자, 이것도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됐습니까?
자, 그럼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입니다. 두 사람이 경기를 해가지고 승부가 나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경기에서 승부 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7분의 여기 2가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C 경로 합니다. C 경로. 3명 중에서 1명이 좀 이겨야 되겠습니다. 3명 중에서 1명이 이기는 경우. 요거는 조사 안 했습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3명 중에서 1명이 이기는 거 조사해놨네요. 3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게임을 해서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 무승부를 안 했네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두 사람이 했을 때 무승부라는 거. 두 명이 했을 때 무승부 나오는 경우를 결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9가지가 되겠죠? 두 사람이 무승부 나오는 경우 같은 거를 내야 되죠? 그럼 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승부나는 가지수가 3분의 1의 처리가 되겠죠? 그럼 27분의 2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 틀이 끝났으니까 계산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자, 문제 형태 틀이 됐으니까 27분의 1에다가 27분의 2에다가 27분의 2 처리되겠고 A하고 C 경로였죠? 27분의 1에다가 27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부 딱 1, 2, 2 이렇게 처리 약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5분의 3 해서 결과를 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5분의 3이 있습니까? 5분의 3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을 좀 잘 해서 학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럴 때 이제 큰 틀 다시 한번 좀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에서 승부가 난다. 한 명이 승부가 난다. 그런데 무승부에서 세 번째 승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무승부, 한 명 탈락, 한 명 탈락 그냥 체곡체곡 해서 가는 거죠. 한 명 탈락, 무승부, 또 승부가 나서 됐죠. 체곡체곡 되는 경로가 3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확률들은 이제 전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무승부가 나올 확률들은 이제 미리 구해봤고요. 자, 무승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가지 중에서 전부 같은 종류 내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셋이도 전부 다 다른 경우가 내는 경우가 있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처리. 자,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1명이 탈락하면 이제 2명이 이기는 경우인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7가지가 되겠고 자, 1명 탈락할 사람 아니면 2명 이길 사람 골라야 되겠고 이기는 방법 3가지 해서 3분의 1 처리됐고요. 그 다음 자, 3명 중에서 또 1명이 승리하는 경우도 또 확률도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27분에 이길 사람 1명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방법 고르고 자, 2명이 승부했을 때 승부가 날 확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무승부 날 확률도 이제 이렇게 3분의 1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됐습니까? 자, 경로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추적을 해서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이런 조건부 확률 형태라고 또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빠뜨리지 않고 이게 이제 경로가 좀 적었으면 괜찮은데 A, B, C 3가지 경로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잘 써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배반 사건이면 기억 문제를 풀 때는 A 집합, B 집합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다. 이때 계산을 해달라. 계산식은요 A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거라면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죠?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제 분차 계산이 이제 아름다워지죠. A 여집합에 교집합 B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PB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1이 되겠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은요 주어진 식을 좀 한번 잘 살펴볼까요? 자, P, A 여파 B 여집합수가 어떻게 써졌죠? P, A 파 P 이 확률이 1입니까? 이걸 이제 물어본 건데 자, 이거는 P, B 확률에 P,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겠고 P,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근데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분차에 있는 거 보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라면 여기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겠고 A 교집합 B는 여기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겠고 근데 분자를 그러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B분의 P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주어진 식은 제가 지금 이게 독립 종속에 관계없이 딱 처리했던 이제 맞는 식이란 뜻은 요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독립이 되든 독립이 되지 않든 요건 이제 항상 성립하는 식. 근데 독립이다. 집합의 모양으로 봤을 때 이쪽이 더 훨씬 더 큰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은요. 독립이라고 문제 제시가 주어져 있네요. 와,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1-였나요? 1-PB였죠? PA. 1-PA 이런 확률에다가 지금 곱하기 PB를 하는 건가요? PB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은 뭡니까? PA의 여집합에다가 PB를 곱하기 하겠다. 그렇다면 이게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여집합, 교집합, B 확률이 되는데 그걸 치사하게 이렇게 나타낸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니죠? 자,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처리해가는 건데 니은이 이제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제 잘못된 말이 써져 있으면 그런데 이게 또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요. 항상 성립. 자, 그렇게 됐을 때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게 니은 부분이 이제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이 참이 되려면 Q집합이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 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보게 되면 독립인 거하고 이건 뭐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독립이 아닐 때도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P집합이 더 커서 이것은 이제 거짓이 되겠다. 자, 디귿 부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10개 연속하는 정수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10개가 되겠죠.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3의 배수가 되겠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가지수를 이제 구하면 되죠.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0을 올지 못하는 거니까 9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0이 와도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수니까 아까 왔던 숫자는 빼니까 9가지 그 다음 8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니까 3의 배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좀 분류해야 됩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면 요런 건 4개가 있고 이런 건 3개, 3개 이렇게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각각 원소에서 이곳에서 3개, 이곳에서 3개, 이곳에서 3개를 이용해서 만들면 자, 좀 더 폼나게 해주면 3K 플러스 하는데 자, 이렇게 자, 일단은 3의 배수가 되면 세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뭐 뒤에 거부터 합니까? 자, 요거 3개 가지고 세 자리 정수 만들겠다. 그러면 3팩토리얼 가운데 것도 3팩토리얼 되는데 요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요런 원소 3개를 가지고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만들어 봐야죠. 자, 이곳에 무엇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거죠. 0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가지수는 3가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0이 와도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2가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6가지 되는데 이쪽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18, 18가지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12가지 이제 이쪽에서 30가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고루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렇게 합치면은 나머지가 또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눠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쪽에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서 또 하나씩 이제 숫자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뭐 숫자가 3개씩 있으니까 3가지 숫자가 일단 나오겠고요. 그다음 곱하기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0이 이제 맨 앞차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세 자리를 만드는데 나머지 2개의 원소가 와야 되겠고 나머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오호 36가지를 만드는 건가요? 자, 그 다음은요. 나머지 숫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0이 안 들어간 경우 0이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숫자 3개가 있으니까 이 숫자를 3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알바가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지니까 6가지를 만드는데 그럼 이곳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은 또 3가지 27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오호 됐죠? 이런 숫자들 와가지고 숫자 와서 나열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 7이 42에다가 10이니까 160이 되겠고 와 요걸 합치니까 또 얼마니까 198이 되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198도 있었고 아까 또 30도 있었습니까? 30도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28 이 부분이 이제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우와, 그렇군요. 그럼 현재 확률 구하겠습니다. 9 곱하기 9 곱하기 8에 228이면 약분을 잘해야 되는데 4, 5, 20, 4, 7, 28 처리가 되니까 9, 9, 2가 되겠고 3의 배수도 되는데요. 3일은 3, 3, 9, 27 그럼 3대 했으니까 9, 3, 2 이렇게 되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 9, 54분의 19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와우, 뭐 계산 절차가 좀 길어집니다. 54분의 19가 있어야 됩니다. 54분의 19 처리돼서 나왔습니다. 자, 3의 배수 묻는 문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3의 배수, 9의 배수 물어보면 항상 좀 힘들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숫자 구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성을 먼저 이렇게 구성 0이 들어가 있고 뭐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와, 역시 0 빼고 나머지가 뭐 어쨌든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구성들 숫자들 이제 불러놓고 그 숫자들 나열해서 이거 지금 이쪽이 나열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었네요. A, 나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역시 처음 부분도 이렇게 이곳에서 3개, 3개, 3개로 되어 있는 구성 그 구성이 뭐 결정되면 그걸 이제 나열해서 그다음 나열해서 가지수를 슥슥 구하고 이쪽이 조금 복잡했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쪽 3개로 나열돼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이제 0이 오면 안 되니까 가지수가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이 구성 찾아서 나열해야 되는 그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와우 감사합니다. 독립이라는 것이 미리 깔려져 있습니다. 자, 확률들이 주어져 있고 교집합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다까지 주어져 있네요. 자, 이때 A 확률 구해달라. 주어진 식을 그대로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A의 여집합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했더니 6분의 1이다. 자연스럽죠. 합집합의 확률이니까 A의 여집합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열심히 더하기 하고요. 빼기 뭐 교집합의 확률도 6분의 1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4분의 3에다가 이항시켜서 6분의 1을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2분의 얼마가 되는 걸까요? 요거는 이제 2가 되겠고 3, 9에 1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확률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이제 계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고부의 확률, 합의 확률 이렇게 됐으니까 2차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12분의 11t 플러스 6분의 1은 이꼴 제로 12t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11을 곱하기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 4, 12에 2에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8에다가 처리가 됐죠? 자, 근데요, 이때 PA의 여집합의 확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3분의 2가 되기도 하고 여집합의 확률이 4분의 1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둘을 이제 곱하기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요것 좀 하나 될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또 자연스럽게 짝을 맞춰야죠. 짝을 맞춰서 PB 확률은 그러면은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 요때는 PB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3분의 1하고 곱하기 하니까 요건 성립하는데 요거는 이제 4분의 3하고 3분의 2를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죠. 요 아래쪽 거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PA의 확률은 얼마? 3분의 원래 A라고 써야 되는데 답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A의 확률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연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독립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연산하고 연결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PA 확률 정확하게 3분의 1 나왔고요. PB 확률도 정확하게 얼마가 나와 있죠? 4분의 1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산을 해달라. 그러면 A 합 B의 확률을 구하게 되게 되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은 이걸 또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1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2분의 이게 얼마인가요? 7인데 빼기 1 해주니까 확률이 뭐 2분의 1 나옵니까?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와
우와, 이런 생각만 해도 한참 긴 시기입니다. 곧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분의 P와 A 합 B하고 단어 더 쳐야 되는데요. 교집합 A 합 이거 교집합으로 고치죠. 이렇게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A, P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와우.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독립이었으니까 교집합 확률이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A 합 B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하고 교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네요. 와, 이런 확률을 구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 확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확률에서 이제 여기 부분만 이제 단편적으로 하면 되죠. 뭐 3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된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을 하게 되면 뭐 4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뺀 부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좀 12분을 통분을 대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12분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부분이 12분의 7에서 얼마를 빼게 되죠? 7에서 이제 2를 빼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합집합의 확률을 개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12분의 5 해서 최종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이를 했습니다. 자, 독립이라는 부분들 이용해서 연산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는데, 와, 이번 문제 가서 보니까 저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는 부분에 아주 좀 특이한 걸 내셨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차분하게 계산하면 되니까 일단 독립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교집합의 확률 파트 부분을 만약에 이걸 연산한다면 PA 곱하기 PB 이런 스타일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A, B가 독립이면 여집합 A 여집합과 B 독립이니까 자, 이런 연산, 그다음 이제 합집합의 연산 부분 이제 이 양식에서 뺀 부분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곱과 합이 나왔을 때 대입해서 풀 때 이제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좀 빨리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센스 있게 대처해서 확률들을 구했고요. 두 종류가 나왔는데 이런 위 것이냐 아래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있으니까 해서 최종적으로 조건에 맞는 A 확률 구하기. 됐습니까? 자, A 확률, B 확률이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 대한 것을 풀어가려면 합집합의 확률 뭐 구해놨으니까 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근데 뭐 최종적으로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률 구해서 각각 부분들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하긴 뭐 합집합 이곳에서 또 다시 교집합을 한 번 더 빼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거 됐습니까? 자, 요 부분은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 확률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연산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니까 확실하게 공부 복습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다. 점 P는 A를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을 따라서 움직인다. 두 사이를 한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이 수만큼 한 개의 동전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자, 근데 A를 출발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3만큼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움직인다. 규칙이 재밌네요. 자, P가 뒤에 있을 때 동전이 짝수번. P가 A를 출발했는데 뒤로 간다는 얘기 하나, 둘, 셋. 3칸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3칸 이동. 근데 정말 3칸만 이동할까요? 자, 이게 오각형이니까 5를 더하게서 8번 움직여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13, 그 다음 18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6, 3, 18 됐죠. 더 이상 큰 숫자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3이라는 눈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이동하는 칸수를 보게 되게 되면요 3만큼 움직이거나 혹은 2만큼 움직일 거가 되겠습니다. 자, 3이 나온다는 얘기는 3 이렇게 한 번 움직였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 8이 되게 되면 이제 몇 번 움직이면 될까요? 자, 3, 3은 9 그러니까 3, 3, 2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고, 그럼 3이 두 번 줄게 되면 2가 세 번 추가되면 되니까 2, 2, 2, 2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요건 또 13을 움직이려면 3, 5, 15 그러면 3이 5번인데 15 그러니까 좀 줄면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겠죠. 12, 14 맞죠? 9, 4에서 13. 자, 그 다음에는 3이 두 개 줄고 2가 하나 더 늘어서 자, 이렇게 됐습니까? 13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 2, 셋, 넷, 다섯, 여섯. 6번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자, 뒤에 도착하는 경우들은 이제
쭉쭉쭉쭉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될 게 또 뭐죠? 좀 메모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바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뒤에 있을 때, 즉 뒤에 도착했는데 동전을 짝수번 던졌다. 이건 동전 한 번, 세 번, 요거 짝수번, 둘레 여섯, 요거 짝수번, 요거 짝수번.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이 여러 가지 가지수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둘, 셋, 여섯 가지 경우 중에서 세 가지. 자, 됐습니까? 큰 틀에서 그래서 무슨 확률? 조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좀 구해야 되겠군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한 번 나오려면 일단은 주사위는 6분의 1. 자, 1의 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1의 눈을 던졌는데 동전이 또 앞면에 나와 있다. 이거 그냥 2분의 1 그냥 한 방에 처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요거는요. 자, 3번 던져야 되니까 일단 3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 처리해야겠고, 3번 던졌을 때 3번 중에서 2번. 자, 근데요, 이거 이제 앞뒤면이니까 결국은 이게 뭐 2분의 1의 제곱 1제곱 하면 2분의 1의 결국 몇 제곱 되겠죠?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됐습니까? 자, 6분의 1을 4번 나왔는데 4번 중에서 4번이 되겠고 2분의 1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역시 6분의 1은 해줘야 되겠고, 이거 이제 5의 눈이 나온 거죠? 5의 눈이 나왔는데 5번 중에서 3번 2분의 1, 그럼 5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6분의 1에 6 나온 거니까 이건 뭐 그냥 6번 중에서 한 번이라고 할까요? 6번이나 5번이라고 할까요? 뭐 한 번이라고 하죠. 뭐 그럼 2분의 1에 6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또 6분의 1 되겠고, 자, 6 컨비네이션 6이니까 2분의 1에 또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중에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뭐 계산을 좀 마저 하고 처리해 볼까요? 자, 그럼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공통. 자,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로 쓰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형태로 해서 계산식을 쓰겠습니다. 6분의 1 전부 공통에다가 2분의 1, 그 다음엔 뭐가 되겠죠?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계산식을 좀 해야 되나요? 자, 3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니까 3 됐고, 8분의 3 됐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좀 처리가 됐고, 자, 여기는요, 자, 여기는 32분의가 됩니까? 32분의 32로 할까요? 아니, 32로 그냥 하죠. 32분의 여기 해주면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약분 좀 되는데, 자, 여기는 그냥 32분의 그럼 또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6제곱이네요. 오호, 이건 64인데. 이거 좀 계산식이 막 길어집니다. 64인데, 그럼 이제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계산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됩니까? 64에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6분의 1에, 이제 아까 했던 부분이 짝수번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였던가요? 됐습니까? 자, 그 부분의 식을 또 다시 한번 좀 써야 되겠습니다. 6분의 1은 공통 처리가 됐고, 이게 이제 그럼 16분의 1이었나요? 여기가 이제 64분의 10이었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64분의 1이었습니까? 이렇게. 그럼 6분의 1은 소거가 되겠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64가 있으니까 전체에다가 64를 곱하기 하는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2, 여기는 38이 24, 여기는 4, 여기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걸까요? 20, 여기는 10이 됩니까? 이게 왜 계산이 왜 10이 돼 있죠? 오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순간에 좀 발견했습니다. 지우개. 여기 부분에 이게 산수가 미스났습니다. 이게 미스나 있습니다. 우와, 이게 얼마죠? 6인데 왜 여기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6 더하기 1 됐습니까? 그러면 1이 아니죠. 또 곱하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는 건가요? 4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오, 복잡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또 다시 계산해야 되죠. 30에 50이니까 86에 87입니까? 87 되겠고, 그 다음에 11 처리해주면 결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 계산까지. 와우,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좀 떨어지면 틀릴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자체가 이것저것 좀 많아서 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니까 좀 확인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만큼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은 이제 6번까지 던질 수 있겠습니다. 앞면 나오면 3만큼 가는 거니까 그리고 뒷면 나오면 또 D만큼 가는 거니까 최소 2부터 최대 18까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뒷면 나와서 한 번 던졌을 때 전부 나오는 거로. 자, 근데 A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D 지점에 도착하려면 3번 가야 되는 건데 한 바퀴 삥 도는 부분이 있으니까 3번, 그다음에 5씩 추가돼서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나오는 경우들을 전부 이제 그때 이제 계산하는 모양들을 좀 조사해서 알아봤고요. 그랬을 때 또 짝수번 던지는 부분은 제가 또 따로 표시해놨죠. 됐습니까? 큰 틀이 D에 도착했을 때 짝수번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자, 조건부 확률 형태가 돼서 식 부분 됐습니까? 자, 계산식 자체를 또 일일이 보여드렸으니까 중간에 또 막바지 열심히 해놓고 또 계산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곱하기 하다가 이제 발견해서 다행이지. 됐습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계산까지 길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아주 좀 쉽지 않게 나왔네요. 자, 수원고 마지막 19번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설명 복습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끝으로 수원고 해설 강의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